안녕하세요. 오늘은 몰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몰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집중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몰입입니다. 몰입은 뭘까요? 몰입에 대한 정의. 몰입은 뭘까요? 몰입은 내부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몰입입니다. 몰입은 내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지식들이 조각조각 있을 것이고, 그 지식들을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솔루션을 풀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지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몰입인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몰입은 내부의 모든 지식을,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몰입입니다. 그래서 몰입이라는 것은 또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문제를 푸는 사용할 줄 아는 것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줄 아는 것.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줄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몰입은 내부에 들어와 있는 지식을 끝까지 찾아서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 적용하는 것. 또다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부 안에 어떤 임무로 자유를 갖는 어떤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부 지식을 해서, 그래서 끝까지 찾아서 지금 풀고 있는 문제 적용하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 적용하는 거죠. 내부에 들어와 있는 지식을 끝까지 찾아서, 내부 안에 찾는 거죠. 밖에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끝까지 찾아서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 적용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제 이런 게 써있죠. 그래서 영어로 이 몰입이라는 게 뭐냐면, immersion. 이게 몰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몰입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풀고, 또 문제를 풀며 사용할 줄 아는 것, 또 내부에 드는 지식을 끝까지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 이 이모션, 몰입을 할 수 있는 자와 몰입을 못하는 자의 차이는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몰입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와 있는 자, 혹은 몰입을 못하는 자, 몰입을 못하는 자, 그런 자,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하네요. 그 몰입할 수 있고 못할 차이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자, 이 세상을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살아갈 수 있는 자, 혹은 이 세상에서 독립 못하고 누구의 의지에 살아가는 자, 그 다음 독립을 해 살아가는 자와 독립을 못하고 누구의 의지에서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 살 수밖에 없는 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독립을 하고 독립을 못하고. 그래서 이 몰입을 하는 사람은, 몰입을 할 줄 아는 자는 독립을 하는 것이고, 몰입을 할 줄 모르는 자는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몰입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게, 몰입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몰입을 하는 자만이. 몰입을 할 수 없는 자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몰입할 수 있는 자는, 몰입을 못하는 자는 높은 수준의 시험 문제를 풀 수 없다. 높은 수준의 문제, 시험 문제, 이를 풀 수 없다. 결국은 몰입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프로젝트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는 자와 몰입을 할 수 없는 자 차이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반드시 객관적 사유는 아니겠지만, 제 강의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가 창조적으로 이 지식을 창조한 그 지식을 내용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상류층에 살 수 있는가 못 사는가가 척도가 되는 겁니다. 몰입은 상류층에 살 수 있는가 척도가 되는 척도. 상류층. 물론 이게 이 상류층의 단어가 조금 그런데요. 한번 잘 살 수 있는가 차이가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이겠죠. 이 척도요. 사유를 할 수, 그러니까 어떤 몰입을 할 수 있어야만이 어떠한 한계점을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몰입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죠. 뛰어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한계점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떠한 살아간 때 그 어떤 그 뭐죠, 그 크리티컬 라인 넘어선다는 것은 상류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몰입은 내부에서 끝까지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몰입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내부의 몰입으로 해결하면 그 지증은 체득이 된다. 그리고 그 지증은 이성을 살아간다. 우리가 그 아는 문제를 아는 것과 모르는 문제를 아는 것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내부의 몰입으로 해결하면 체득이 된다. 체득.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어떤 문제를 아는 것을 푸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마저 모르는 것인데 그 문제를 모르는 문제는 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힘들지만 모르는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체득을 하게 돼요. 체득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체득한다는 말도 있는데 체험 혹은 경험, 그 극한적인 경험을 통해서 득도, 깨달은다는 뜻이에요. 깨달은다는 뜻.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몰입, 체득, 이걸 할 수 있는 못하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걸 해버리면 숙성이 될 것 같아요. 성숙이죠. 사람 살이에 성숙이 되는 거죠. 성숙이 되면 그 고난의 어려움을 넘어서버린 거잖아요. 초월하는 거죠.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체득. 조금은 이제 제 강의, 제가 블로그를 쓴 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득한 걸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떤 이 고난과 힘든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몰입인데 아주 집중된 상황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어떠한 정말로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죠.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그때 체득을 통해서, 몰입을 통해서 체득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몰입 전후, 체득 전후의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나 인간인 나는 밖에서 볼 때 다 같지만, 그러나 나의 사유체계는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일단.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자 태도는 매우 진중하다. 몰입할 수 있는 자는 깊이가 있다.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는 자의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몰입할 수 있는 자 태도. 몰입을 할 수 있는 자의 태도. 이 태도는 매우 진중하다. 매우 진중하다. 진중이라는 단어가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가 있다. 깊이가 있다. 그러니까 가볍지가 않아요. 수준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진중하다는, 이렇게 할까요? 진중하다는 진이 뭐예요? 사실은 실제로 이런 뜻을 갖고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행동에 진지하고 진실하고 무거워요. 그 다음에 뭐죠? 태도는 깊이가 있으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
몰입할 수 있는 자는 뭐라 할까? 매우 진지해요. 그리고 매우 뭐랄까 신뢰감을 주는 거죠. 제가 이 단어를 진중한 태도와 이게 몰입할 수 있는 자의 태도를 스포츠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 야구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어떤 그러니까 타율이 좋고 어쨌든 평가가 좋은 선수와 평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이 몰입이라고. 타석에 들어서는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타석에 들어선 태도 위에 어떤 태도를 가진가, 진중하고 또한 매우 몰입적인 태도로 깊이가 있으면 뭐죠? 뭔가에 보는 사람, 즉 시청자라든가 아니면 감독 눈에 신뢰감이 생겨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몰입을 할 수 있는 거, 몰입할 줄 아는 자와 몰입할 줄 모르는 자는, 물론 몰입이란 정의는 알 수는 없었지만 몰입을 알 수 있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인데, 그 자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알게 됐지만, 몰입을 할 수 있어야만이 베스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스트 플레이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몰입은 말했잖아요. 내부 지식 총동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몰입. 푸는데 사용할 줄 아는 것이고, 내부에 들어간 지식을 안에서 끝까지 찾아서 지금 풀고 있는 문제를 적용하는 것이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책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내면에 갖고 있는 기본적 지식을 끄집어내서 끝까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가다 풀지 못하고 집중이 산만해버리면 하다 말아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한한 몰입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문제를 푸는 것에 몰입돼서 문제를 풀고, 그 푸는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 매우 진중한 태도와 매우 사람이 깊이 있게 보여요. 그리고 깊이 있게 도달할 수 있어. 가볍게 보이지 않고 깊이 있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으로 갈 수 있는가의 중요한 기준이다. 완성은 컴플레션이요. 완성. 도달이죠, 도달.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목적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게 목표인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이게 몰입이에요. 이게 몰입선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막 몰입 못 해버리면 절대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몰입을 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극단적으로. 이 몰입이 뭐랬어? immersion. 내업의 모든 지역 총동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몰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문제를 푸는 사용할 줄 아는 거라 이게 몰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부에 들어온 지식을 안에서 끝까지 찾아서 지금 문제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건 못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의 문제를 풀어갈 때 내부에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몰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몰입, 다시 말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다고. 몰입은 과정일 수도 있고 몰입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것은 과정일 수도 있고 프로세스죠.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completion of result일 수도 있어요. 몰입 그 자체가 바로 해결이 돼요. 문제 해결하니까. 그렇지만 몰입하는 과정은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독립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독립
인디펜던트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또한 몰입이 몰입. 어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든 어떤 뭐랄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밑에 있건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내가 아직 개발가 되지 않았던 것, 이런 상황인데, 독립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그 문제를 몰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독립이 가능한 것이,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독립이 아니고 여전히 종속이에요. 종속. 이 종속은 몰입을 할 수 없으면 몰입을 할 수 없으면 일단 몰입을 못하는 자는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문제 푸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종속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상류층 이야기는 결국은 그렇잖아요.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목표했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 현상 세계에서 봤을 때 시험도 잘 보면 고시를 패스하든지 사법고시 패스하든지 어떤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 몰입의 기준이거든요. 그 몰입이든, 그 다음에 어떤 서울대 졸업할 때도 시험이고, 그 몰입을 통해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과정마다 몰입이 적용되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는 상층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입을 할 수 없는 자의 태도는 가볍고 깊이가 없어요. 이거는 그 문제점이니까 칠판을 찍지 않겠습니다. 결국 몰입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차이는 완성을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몰입을 할 수 있는 자는 완성에 대해서 완전히 연소된다고 했어요. 몰입과 완전 연소. 몰입, 완전 연소. 몰입을 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 찌꺼기로 남지가 않아요. 자,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과 완성이. 이거는 완전 연소, 완전 연소. 그래서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몰입은 정리정돈이 돼요. 정돈화돼요. 결론적으로 몰입은 뭐예요? 혼돈되어 있는 어떤 지식을 모아서 혼돈된 스캐터링, 흐트러진 지식을 모아서 정리정돈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거.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 그러니까 이 내면이 완전 연소된다는 말은, 완성이란 말은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돈. 내면의 세계가. 이 정리가 정돈이 된다고 해야만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 되는 거죠. 정돈은 몰입, 집중이 되는 거죠. 지금 몰입과 집중이죠. 집중. concentration. 아까 몰입은 immersion이라고 그랬잖아요. 몰입은 몰입이고, 결국은 몰입을 해야만이 내면의 상황들이 정돈이 되고, 정돈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집중이 될 수 있대. 집중. 그래야만이, 그렇게 이런 상황에 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완전 연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 연소라는 것은 완성, completion 이란 뜻은 뭐냐면, 결국은 내면이 형성되는,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면에 느끼는 게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예요.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예요. 근데 이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는 우로운 영혼의 개념에서 나오지만,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이거예요. 다시 한국말로 쓰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지식이 나오네요. 창조적 지식. 이것은 뭐에서 과정이 뭐예요? 몰입을 통해서. 몰입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매우 우리가 메디테이션, 뭘까요? 아주 어떤 문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고도의 집중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 빵 터져요. 이게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확 와요. 확 온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의도한 순간 뭐예요? 완성, 완전 연소 개념. 내부 세계가 시끌벅적한 내부 세계가 갑자기 조용해질 순간이 온다고. 그 순간 그곳에서는 불완전한 찌꺼기가 없어지는 거죠. 찌꺼기 뭐예요? 불완전 연소예요. 불완전 연소의 찌꺼기가 어떻게 잘 모르지만 없어져요. 이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정리정돈의 결과죠. 정리정돈의 결과예요. 내면의 정리정돈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정했어요. unburnt residue라고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찌꺼기라고, 찌꺼기. 지금 앞으로 나중에 찌꺼기가 있으면 내부에 찌꺼기가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가 되질 않아요.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가 안 돼요. 더불어 뭐가 안 될까요? 불완전 연소가 돼요. 내부 찌꺼기는 불완전 연소가 돼요. 그러게 되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 이모션의 문제, 내부 지식冲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문제 푸는데 사용할 줄 아는 것과 내부 들어간 지식을 안에서 끝까지 찾아서 지금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에 지장을 줘요. 지장. 그래서 내가 이 현상에서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집중적인 정리정돈한 상태를 갈 수 있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내부의 불완전 요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 요소, 내부를 완전 연소해서 몰입에 필요한 것은 내부를 완전 연소해서 내면의 세계가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가 되고 그 안에서 정리정돈이 일어나면서 몰입의 과정을 거쳐서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저는 제가 책을 쓰면서 쓴 단어가 있는데요. Rise, chose, saw, and nothing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이 단어를 쓰게 된 동기는 right soul이고 nothing은 똑같아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right soul이라는 것은 nothing이라는 것은 silence, clean, clear예요. clear.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완전 연소가 된 것이 결국은 nothing이에요. 저는 이 righteous soul이 뭘까요? 수없이 고민에 찾았는데 텅텅 빈 거예요. righteous soul은 nothing이에요. nothing. 내면의 공간이 silence 그 nothing일 경우에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power of creation of knowledge가 나와요. 내부 세계가 어느 순간 적막해지고 공간이 됐을 때 그때 몰입이 작동해요. 몰입은 다시 말하면 몰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몰입은 creation of knowledge 창조적 지식을 가져옵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를 갖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책을 보고 풀면 되는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응용되거나 어떤 문제를 새롭게 세상에 풀고 갈 때는 결국적으로 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책은 참고서의 따름이고 결론적으로 몰입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크리에이션 놀리지인데 그 크리에이션 놀리지는 말했듯이 내부라는 게 있죠. 내 안에서 찾아내는 거죠. 내부에서 모든 지식을 동원하는 거죠. 총동원하는 거예요. 내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몰입이에요. 다시 말하면 몰입은 내부 한자 교수 내부 인사이드 여기에 내 안에서 모든 지식 내 안에 있는 지식 있었던 지식과 없던 지식 전부 있는 지식 아는 지식 없는 지식 모르는 지식 전부 총동원이랍니다.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까지 다 이게 몰입이에요. 저에게 몰입을 이렇게 강의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미 그 알고 있는 사람 혹은 알고 있는 국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은 이 몰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이 매우 중요한 어떤 기술? 아니면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지식을 가져올 수냐? 이것이 아주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가? 이것이 선두의 아주 혁신적인 어떠한 제품이라든지 혁신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직 그래서 시장을 지배하는가? 아닌가의 결과치는 몰입에서 나온 거예요. 몰입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몰입의 결과는 또 뭐로 이어지냐면, 몰입의 결과는 뭐로 이어지냐면, 아까 righteous soul and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righteous soul and nothing. 이 nothing이 뭘 의미할까요? 완전연소예요. 완전연소.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불완전연소는 뭔가 찌꺼기가 남죠. 찌꺼기가 제로예요. 찌꺼기 제로. 이 찌꺼기 제로는 뭘 의미하냐면, 누구에게, 나를 포함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해를 끼치지 않아.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주, 카스모스, 것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끼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몰입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여기서 nothing이 뭐예요? nothing. 이거예요. 이거. 남미 법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미가 뭐예요? nothing. 남미가 뭐예요? There is no me. There is no me. 내가 없어. There is no me. 내가 없어. 그러면 There is no mind. There is no mind. 어떻게 되지? 마인드가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자 하는 욕심. 이게 없는 거죠. 그러면 필요 이상 없으니까 필요 이상 가져버리면 필요 이상을 가지면 뭐예요? 가지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있는 거면 벌써 nothing하고 안 되잖아. 이렇게 된 nothing.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뭐예요? 남미가 되는 거죠. 이게 nothing이에요. 그럼 nothing은 뭐예요? 결국 이 몰입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누구에게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해를 끼치지 않아요. 대신에 몰입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한 자는 누구를 돕는 거예요. 이 몰입은 nothing은 남미 nothing은 아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이게 몰입이에요. 이게 독립이에요. 독립. 인디펜던트. 독립. 그래서 결국은 몰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왜? 수준이 이게 몰입할 수 없으면 초월할 수 없어요. 초월할 수 없어. 비하인드. 이건 모르니까 세상을 전체를 관찰할 수도 없고 숲속에 헤매는 거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완성을 갈 수 있는 거 없는 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사람의 결과가 완전하게 원래 우주로 돌려놓고 자신을 우주의 일원이 되어서 보여지는 자가 아닌 보는 자지로 살게 된다. 이 보여지는 자, 보는 자, 보여지는 자, 보는 자, 이건데요. 결국 우리는 다 보여지는 거예요. 현상 쪽에서. 그런데 보여지는 것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보는 자로 바뀌어요. 보여자. 그러면 조금 보여지는 자에서 보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트랜지션 뭐 이렇게 바뀌어요. 보여지는 자는 한계성이 있어요. 리미테이션 있고, 보는 자는 unlimitation, 원퍼 리미터 있고, 이 차이.
그래서 보는 자는 뭐예요? 보여지는 자가 없었을 때 그야말로 아까 말한 righteous soul and nothing, 이 nothing이 뭐예요? 누구도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는 자로 바뀌고, 만약에 아까 욕심 얘기 나왔죠. 이 욕심이라든가 뭔가 있다고 가지려고 하게 되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something이에요. something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현상세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something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여지는 거예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보는 자는 nothing이에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안고 있지 않아. 공간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정리정돈에서 뭐가 냐면 정리정돈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리정돈 하면서 뭐예요? nothing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nothing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creation of knowledge가 나온다 했어요. creation of knowledge가 나온다. creation of knowledge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보여지는 자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주 안에 있는 것이고, 보는 자는 우주거나 우주 밖에, 우주예요. 보는 자는 그 자체가 카스모스, 우주라고. 보는 자는 우주고, 보여지는 자는 우주가 보는 대상이 돼.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 보여지는 자는 우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보는 자는 우주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와 똑같은 지혜를 얻게 돼요. 보는 자는. 그래서 아까 nothing이 돼요. righteous soul and nothing. 이 nothing이 보여지지 않아. 그러면 보는 자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자는 보이는 자의 세상에 사는 거고, 보이지 않는 자, 보이지는 자는 보여지는 세상에 사는 것이고, 보는 자는 보는 자의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에 볼 수 있다고 하는 자는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랑 함께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뭔가 겸손하고, 누구를 위해서 뭔가 양보하고, 이게 보는 자예요. 왜 양보할까요? 보니까. 보여요. 난 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저 사람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좀 양보하고 도와주는 거. 내가 보니까. 그러면 보여지는 사람은 보여지는 사람 속에 사는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 안 보이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에 안전하게 원래 우주로 돌려놓고 자신은 우주 이론이 돼서 보여지는 자가 아닌 보는 자로 지혜로 살게 된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보는 자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몰입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죠. 보는 자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몰입이 필요한 거예요. 몰입을 할 수 없으면 보는 자의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몰입을 통해서 nothing으로 바뀌어야 돼요. nothing. 아무런 공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돼. 그래야가 이게 이런 게 있어. 나는 아무것도 공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본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아무런 공간을 없게 살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면, 이런 nothing이면 또 다른 이웃이 난미 번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나는 이웃이 배려한 내가 되는 거죠. 이 이웃이 나를 배려했어요. 또 나는 여기서 다른 이웃을 배려했죠. 내가 이웃을 배려했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배려했고, 또 이웃이 나를 위해서 배려한 거죠. 그렇게 되면 결코 내가 something이 아니에요. 공간 없이, 나라는 사람이 뭔가 가지려고 하는 공간이 없이 nothing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쓴 righteous soul behavior는 이렇게 썼어요. is shares time with other, help other, and doing real love other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이거예요. 남미 번영. 이게 뭐냐면 몰입의 결과치. 수준이 넘어선 거죠. 몰입을 통해서 초월한 거죠. 초월. 그 다음에 초월은 비안드란 말이죠. 비안드. 이거 됐고, 그 다음에 깊이. 초월이었죠. 뭐죠? 그 깊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깊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깊이까지. 고도의 높이를 한계점 넘어서버리고 이거죠. 자, 우리는 이게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 높은 걸 넘어선 게 비안드예요. 비안드. 낮다고 심오하. 이거 심오네, 심오. 이 낮다고 생각하기는 낮은 것도 밖에 벗어난 게 심오해요. 프로파운드, 심오. 이것은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 몰입을 통해 가능합니다. 몰입. 그래서 몰입이 없으면 이 심오해질 수도 없고, 이제 비안드 초월해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심오해질 수도 없어요. 몰입이 없으면. 이 몰입은 매우 중요해요. 몰입을 통해서 깊이에 도달할 수 있고, 초월의 깊이가 도달할 수 있고, 초월의 높이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몰입은 뭐예요? 남미 번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몰입입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nothing의 그 보는 자 지혜를 갖기 위해서 몰입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몰입은 결실을 거두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몰입과 결실, 아까 말했죠. 몰입은 결과였고 몰입은 과정이었어요. 결과였고 과정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결실이라는 것은 문제를 다 몰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과정상의 문제를 다 풀어낸 거예요. 다 풀어냈어요. 다 풀어냈어. 이게 몰입이야. 그래서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부의 모든 식을 총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몰입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줄 아는 것도 몰입이고, 내부에 들어와 있는 지식을 안에서 끝까지 찾아 지금 풀고 있는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몰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실, 프로이트, 하베스트. 이게 몰입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렇지만 몰입을 못하게 될 경우는, 몰입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실을 거둘 수 없어요. 결실을 거둘 수 없어요. 자, 혹시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기가 독립적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결실을 걷는 거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종속적으로 결실을 얻어요. 그래서 몰입할 수 없다는 것은 끝까지, 다시 말하면 무섭지만 몰입을 할 수 없다? 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차이는 뭐냐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없다로 연결되니 몰입을 못한다고 하는 건 살 수가 없다는 뜻까지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몰입 못해도 어떻게 살아요? 몰입한 사람 밑에 살 수 있어요. 몰입 못하면 몰입한 자 하부 구성원으로 살아요. 이렇게 몰입한 자고요. 그래서 어떠한 보여지지 않는 보는 지위가 몰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몰입한 자는 보는 자고 하부 구성, 몰입을 못한 사람은 몰입을 못하는 자는 보여지는 자예요. 보여지는 자. 몰입 못했으니까 몰입 못한 게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상류층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상류층 이거는 보는 자예요. 보는 자고 하류층 보여지는 자예요. 보여지는 자. 극단적으로 말해서 상류층은 몰입을 할 수 있는 자예요. 할 수 있는 자. 하류층은 몰입을 못하는 자예요. 몰입 못하는 자. 대부분의 어떻게 현상 세계에서도 뭔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의 길, 이게 뭐예요? 인디펜던트라고 하죠. 인디펜던트. 독립. 이게 독립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몰입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길을 못 가거나 독립도 못 하거나 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은 몰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아니야. 이 세상에 지식인데 지식은 유한성일까 아니야. 지식이 유한성일까요? 지식은 무한성입니다. 창조적 지식은 무한대예요. 그러나 이 창조적 지식은 몰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한대를 창조하고 있어요. 창조. 그러나 이 몰입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창조적 지식을, 무한대 창조 지식을 몰입을 못하니까 유한성으로 리미테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몰입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게 무한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과 무한정한 지식을 파도 떠 있는 무한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유한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차이는 결국은 독립인가? 여기는 독립이죠. 왜? 혼자서 무한정 지식을 갖고 있으니 타인의 도움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유한성이니까 살기 위해서 유한정 지식을 난 잘 몰라 이런 상태로 살게 되면 종속이 되는 거죠. 종속. 독립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 문제를 혼자 스스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고 보는 자니까 보이는 자를 도울 수가 있어요. 독립으로 산다는 것은. 독립으로 산다는 것은 돕고 사는 거예요. 종속으로 사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 독립하지 못하고 종속에서 살면 끝까지 돈만 받다 살까. 또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누구를 도우려고 도울 수가 없어. 왜? 종속은 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로부터 도움 못 준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이지가 않아요. 왜?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이미 몰입이 아닌 종속적 관계로서 자기가 있어, 자기가. 자기가 있으니 다시 하기는, 독립은 내가 이거야. 남미, 번유가 번유. 그 다음에 종속은 이거야. 그러니 여기서 뭐야? 이 종속은 뭐냐면 흑흑대로 사는 거야. 흑흑대로 살아.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다고 잘 사냐? 참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결국은 몰입을 못하면 잘 살 수 없어요. 몰입을 못하면 독립이 안 되니까 잘 사는 못하는 거죠. 종속된다고 잘 살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렇다면 몰입을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몰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평상시 내면의 세계를 그 사이런스 크리상 주지에서 끄집어진 창조적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면의 공간에 찌꺼기를 남기면 안 돼요. 이 찌꺼기는 뭘까요? 쓸데없는 광고적 지식에 노출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광고적 지식에 노출되면 안 돼요. 노출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광고적 지식 노출이겠잖아요. 이 광고적 지식은요, 광고주가 의도적으로 나를 피사체를 찾아서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자신의 광고적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광고적 지식을 집어넣게 되면, 이 광고적 지식은 뭐냐 하면, 창조적 지식과 광고적 지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창조적 지식은 살아있는 거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고, 광고적 지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광고적 지식은 죽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는 그런 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왔네요. 이 창조적 지식은 사람으로 살게 하고, 광고적 지식은 인간 동물로 살게 합니다. 동물은 뭐냐면 독립이 아니라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사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쓸데없고 광고적 지식이 공간을 차지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여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여지는 거예요. 공간에 차지 않으면 이거 보여지는 건 something이죠. something. 있는 거니까 nothing. 보는 거예요. 보는 거니까 없어요. 근데 공간을 차지했으니, 공간을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내부 공간이 꽉 찼어요. 그럼 내부 공간을 차지했으니까 내부 안에서 모든 지식 총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공간이 차지하는 광고적 지식이 몰입을 방해하는 거죠. 몰입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적 지식이 가득 차버리면, 이 쓸데없는 광고 지식이 가득 차면 내부 모든 총동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을 주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줄 아는 것도 못하게 하고, 복잡하니까 내부에 시끌벅적하고 정리정돈이 안 됐으니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지식을 안에서 끝까지 찾아서 지금 풀고 있는 적용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뭐냐면 몰입은 방해하는 거죠. 광고적 지식은 한마디로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보다 더한 것은 뭐냐? 찌꺼기예요, 찌꺼기. 쓰레기는 치울 수 있어요. 그러나 찌꺼기는 절대로 치울 수 없어요. 왜? 찌꺼기라 먼지 있죠. 공기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 살아갈 때 창조적 지식과 비하인드 초월하고 심오한 깊이로 갈 수 있는 것 절대 갈 수 없어요. 광고적 지식에 노출해서 광고적 지식이 내면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광고적 지식이 내면을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죠. 인간 동물로 사는 거예요. 인간 동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 동물은 뭐예요? 종속적이에요. 종속은 뭐예요? 어떤 광고주의 물건 사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종속은 뭐라고 해요? 종속. 독립은 몰입을 할 수 있는 자. 몰입을 할 수 있는 자. 종속은 몰입을 못하는 자. 그러면 종속은 누구의 종이 되어진다고, 독립은 왕이 되어진다. 스스로 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왕은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을 통해서 성장해서 하나의 가계를 형성하죠.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그렇지만 종속은 자기만의 어떤 국가, 자기만의 뭐를 만들 줄 못해요. 그러니까 종속은 결국 뭐냐 하면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지배. 그렇지만 독립은 지배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몰입을 할 수 있는가, 몰입을 못하는 것 차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적으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몰입은 문제를 해결이 잘 돼야 하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이 빠르게 조립이 돼야 돼. 아까 정리정돈이 돼야 하는데 불순물인 광고적 지식이 그 지식 속에 그 불순물인 광고 찌꺼기 조직 속에 이런 그 몰입의 지식이 이렇게 숨겨져 있을 때 그 몰입을 정리정돈하는데, 자, 이게 지금 몰입의 지식이에요. 이게 찌꺼기예요. 이거를 정리정돈 하려면 복잡해요. 이게 찌꺼기들을 막는다고요. 정리정돈을 못하게, 정리정돈을 못하게 찌꺼기들이 막아. 그러다 보면 한참 이렇게 이 몰입을 하다 보면 뭔가 그 답을 찾기에 가는데 참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풀어져가지고. 왜? 힘이 딸려요. 이런 그 찌꺼기 때문에. 이게 찌꺼기잖아요. 찌꺼기. 그러게 되면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라든가 집중력인 걸 필요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자기가 광고라든가 쓸데없는 거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순수하게 자기가 순수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 집중을 해줘요. 집중 몰입을 갖긴 하지만 틀리죠. 몰입은 상당히 큰 철학적 의미고. 그래야만이, 그래도 힘든데 막 텔레비 보고 찌꺼기 듣고 막 내면의 세계다 그냥 복잡하면 결코 순도 100%의 어떤 결과치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쓸데없는 광고적 지식에 노출되면 안 되고, 노출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않고 싶은데 은연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게 노출이에요. 광고에서 노출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타인이, 즉 광고를 보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의식하지는 않는 간에 노출돼서 그냥 들어가 쑥 집어넣는 게 광고의 노출입니다. 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내면에 불순물이 쌓여요. 불순물. 찌꺼기가 불순물이죠. 불순물이 쌓인다고. 불순물이 쌓이면 순도가 떨어져. 순도가 떨어져요. 불순물이 쌓이면. 그래서 순도가 떨어지면 삶 자체가 깨끗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답도 아니고 전부 다 어정쩡한 삶이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았을 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나중에 죽었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았니? 아,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살고 뭐 과장도 되고 열심히 승진도 하고 막 했어요. 넌 누굴 위해 살았니?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항상 자기 보여진처럼 살았지 보는 자치로 살아보지 못해서 남을 보고 그 사람 딱 하고 힘든 것을 봤을 때 그 힘들고 딱 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몰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불순물인 광고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몰입 지식에 있어서 몰입의 애를 먹는다. 아까 정의정돈. 이 불순물이 있으면 저항이 됐으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이런 지식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모아지지가 않아요.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광고적 지식인 unbounded ratios가 너무 많으면 내면이 something 어떤 공간을 지배하는 뭐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것이 많으면 보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보여지기 많으면 결론적으로 몰입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몰입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책, 연구 등에선 지식이 메이저 지식이 되고 몰입의 지식은 마이너 지식입니다. 결국은 몰입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표, 몰입은 문제 해결이라고 했잖아요. 문제 해결. 문제라는 것은 목표, 목적 이러겠죠. 자, 이 몰입은 결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무슨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목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때 메이저 지식은 지금 문제의 본질이에요. 문제의 본질. 어떤 문제인가?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을 그 메이저 지식으로는 가지만 그러나 메이저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메이저 지식으로 참고라는 걸 레퍼런 참고하는 거. 그런데 이 메이저 지식만 갖고 있으면 돼. 이거는 문제에 연관된 지식이고 마이너 지식. 이게 찌꺼기. 이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몰입을 통해 가는 동안은 이 메이저 지식하고 가야죠. 메이저 지식하고. 이 마이너 지식은 안 가야죠. 메이저 지식. 즉, 몰입은 메이저 지식하고 메이저 노리지만 해결이 돼야죠. 이 마이너 지식 갖고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의도성이 있는 거죠. 아까 말했지. 광고의 지식이 노출되는 걸 막아야 되고 쓸데없는 잡지식이죠. 마이너 지식은. 잡지식도 막아야 돼요. 순도 100의 지식에 이게 되기 위해서는 메이저 지식과 내면의 보는 자,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즉 몰입을 통해서 즉 몰입 플러스 메이저 지식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몰입을 할 줄 아는 자는 깊이 지식에 접근이 가능하고 몰입을 할 줄 모르는 자는 깊이 지식에 접근할 수 없다. 몰입을 할 줄 아는 자는 뭐죠? 지식의 깊은 지식에 깊이 있는 지식에 접근이 가능하고 몰입할 줄 모르는 자는 깊이 있는 지식에 접근이 안 된다. 몰입을 해야만이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초월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몰입을 하게 되면 심오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몰입할 줄 모르면 심오한 지식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게 되면 아까 태도 이야기했잖아요. 매우 진정적이고 매우 신뢰적이고 매우 안정적이고
능력에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독립도 안 되고 종속적으로 살아요. 몰입을 위해서는, 순도 백의 몰입을 위해서는 불순물을 없애야 한다.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함부로 누가 타인의 내면 속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불어넣은 지식을 막아야 된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타인의 지식과 어떤 목적적 광고 지식이 내면을 가득 차버리면 나는 몰입을 할 수 없어요. 몰입을 할 수 없으면 나는 종속적으로 살게 되고, 그러게 되면 열매를, 내 스스로의 하베스트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프게 되는 거죠. 함부로 나의 순도 100의 몰입을 위해서, 순도 100의 몰입, 순도 100의 몰입, 이거 중요하죠. 순도 100의 몰입을 위해서 불순물적 광고 지식을 완벽히 차단을 해야 되고, 그래야 몰입으로 나는 깊은 지식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저는 몰입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렇게 몰랐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현상세계에서 이렇게 소위 성공, 나는 성공을 단어를 안 쓰는데 저는 제 단어를 쓰겠습니다. completion, 완성을 지은 사람을 보면 다 내공이 있고 다 깊이가 있고 그 완성에 도달하기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순간에 알게 된 몰입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